그냥 보고 잊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여기엔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는 뭘 하냐면 정체성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아이들이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는 거는 창조적으로 내가 노란 머리를 들이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해서 들이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쿨한 거야. 치마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 그거 어느 날 결단하고 10cm 줄이는 거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고 특별히 소녀시대를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 정체성이에요. 친밀감은 뭐냐면 내가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정체성과 친밀감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첫 번째 누가 하게 돼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첫 번째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이름이 뭐다 이렇게 정하는. 제 이름이 국원인데요. 저희 그 족보의 학렬을 따라가면 이게 국원이 아니라 중원이어야 했어요. 무거울 중자 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 과감하게 제 이름에 그 중자를 빼고 국자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입식 교육을 하셨어요. 너는 나라의 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값 하느냐고 지금 죽을 고생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름부터가 이게 정체성 교육인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 그 교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제 제가 드린 그 강의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스토리. 그게 우리 정체성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게 친밀감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누가 하게 되느냐면 첫째 부모가 하는 것이고 교사가 하는 것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거 부모가 합니까? 안 합니다. 과거 같으면 아이들이 이 스토리는 누구에게 듣냐면 추장한테 듣거나 집안 어른한테 듣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가족 예배라도 드리죠. 바쁜 부모들 대개 이 스토리텔링은 누가 하냐면 학교가 합니까? 학교는 어제 그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런 거 스토리 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부모가 안 하고 교사가 안 하고 목사가 안 하는 그 빈 공간이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최대의 스토리텔러는 누구냐 하면 월트 디즈니라는 진단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집에 한두 개쯤은 있으시죠? 애들이 그거 한 번만 봅니까? 마르고 닳도록 봅니다. 이 디지털은 닳지도 않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반성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시려고 하셨습니까? 10대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애들이 늘 꽂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노랫말을 듣는지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친구들이 쓴 책인데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유사교육기구라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강력한 유사교육기구냐면 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애들도 생겨요. 그거는 농담 아닙니다. 보시죠. 아시죠? 무슨 노래인지? 이게 지금 그 인어가 부르는 노래예요. 뭐냐면 I wanna be where the people are. 자긴 지금 물고기인데 지금 두 다리 갖고 걷는 사람들 있는데 나가 거기 가서 그게 무슨 말이지? 길거리 걷고 싶다는 거야.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자꾸만 위로 올라가. 자꾸만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물 밖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그 다 10대가 그렇게 동경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하니까 스파이를 붙여요. 누구냐면 세바스찬이란 가제야.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만 이렇게 가니까 쫓아가서 그 다음에 동영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에리얼 잠깐만 들어봐. 동영상이 하나도 안 인간 돌아가네. 세상은 말이야 정말 엉망이야. 바다의 세상이 인간 세상보다 얼마나 좋은 게 많다고. Seaweeds is always greener. 오늘 동영상 안 보는 날이죠. You dream about going up. 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이 세바스찬이 탁 나타나지. 야, 이 세상 그거 엉망이야. 진짜 네가 살아야 될 땐 위가 아니라 여기다. 그리고 탁 나오는 얘기가 그 영화의 그 유명한 속담이죠. 남의 집 초장이 더 풀어 보인다. 그리고 네가 진짜 살아야 될 거는 여기다. 뭐예요? 이 노래 제목 아시죠? Under the Sea입니다. Under the Sea. 정체성 교육이 아니면 뭐겠어요? 예,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여성이신데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7개를 골라가지고 도덕성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아까 이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 새로운 세계를 용감하게 도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무슨 희생이든 치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면은 점수를 좋게 주고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적인 그 분석의 틀을 갖고 주는 것이 많으면 10점에서부터 이렇게 주고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뭐 동성애 문제 같은 것에 우호적인 자세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점에서부터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7개를 쫙 분석을 해갖고 점수를 더하고 빼고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제로에 수렴하더라. 주는 것도 있지만 뺏는 것도 있어서 결국엔 그게 그거더라. 그렇게 결론은 내렸어요. 꽤 유명한 책이에요. 슈퍼맨 여기 미국의 영웅이죠. 이 슈퍼맨은요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진 거예요. 이게요 부모가 아이들하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려면 제발 그 뒤에 무슨 이미지들이 작동하고 있는 책을 좀 읽으세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보여요, 되게. 이 슈퍼맨이요,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구가 떨어지는 해성을 갖다 들고 올라가는데 그 밑에가 어디냐면, 이 어디죠? 그 브라질에. 밑에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작동해요. 그런 걸 모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든지 그걸 미장센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미장센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이 슈퍼맨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지구로.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죠. 이 스토리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슈퍼맨을 만든 회사 DC 코믹스가 삼위일체를 만들었어.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맨. 이게 삼위일체야. 이렇게 가면 이거는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빵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문화는 전통적으로 문화가 하던 일을 오늘날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한 사회가 잊어버리지면 안 될 문화를 계승합니다. 예를 들어 6.25 사변 얘기.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6.25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는 6.25 얘기를 어떻게 듣냐면 아까 봤던 동막골 이야기를 통해서 6.25 사변을 봐야 되는데 그 동막골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6.25 사변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포화 속으로도 그렇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냉전 이념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태왕 사신기, 우리나라 고대사를 해석하는 이야기. 서양에도 많아요.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얘기도 그렇고 이 얘기도 그렇고 누구예요? 스필버그입니다. 유대인 버전입니다. 이게. 타이타닉. 타이타닉 얘기만 나오면 늘 재밌게 생각하는 게. 타이타닉 보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배우죠. 그러니까 저 영화를 보고 나면 상당히 얻는 것이 많아요. 없으세요? 적어도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찬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안 좋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진지한 진리나 윤리를 접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기독교적인 스토리 가운데 뭔가가 배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역사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죠. 여러분 가운데 타이타닉에 대해서 책을 사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없거든요. 그럼 타이타닉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타닉 안에 비극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찬물 얘기고. 고신대학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당신 돈 내고 영화를 5번 이상 본 게 있냐.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권하고 싶은 영화인데, 예, 체리어스 파이어라고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이게요,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부터 시작해 5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영화 수입 역사상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중에 유일하게 이 영화가 수입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이게 1932년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뻔히 보이는 금메달을 주일날 예선이 걸려있다는 이유로 안 뛴 사람의 실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화 수입상이 이렇게 볼 때 이건 종교 영화구나. 그래서 수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5번 이상 돈을 내고 봤어요. 정말 걸작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불의 전차입니다. Chariots of Fire. 정말 감동적인 영화예요. 그 친구는 이걸 7번 봤다고 그래요. 7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희귀해지는 공동체, 특별히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니까. 이런 영화들이 이 해체되어져 가는 가족들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영화도 좋은 영화들은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의 가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 비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회 비평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이 화두가 되었던 어떤 화제를 낳았던 돈의 맛이나 도가니나 이 부러진 화살이나 완득이나 이런 영화들 사회 비평을 합니다. 아까 얘기됐던 대로 이데올로기적인 기능도 해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기독교 비판도 합니다. 좋은 뜻에서 비판도 하고 악의적인 면에서도 비판을 하고. 저하고 다른 신학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 그분도 기독교와 문화라는 걸 가르치는 분인데 저보고 한번 여보 신 선생 내가 영화를 보다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워낙 친하니까 내가 농담삼아서 그랬어요. 당신 신학교가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랬더니 저보고 실망이래. 당신 문학교나 하나 안다는 사람이 영화 보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썰렁하게 나오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다가 계시를 받았냐 그랬더니 친절한 금자씨를 보다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친절한 금자씨에 계시가 있더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복수 얘기 아니에요. 박찬욱 감독. 우리 시대에 제일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그분 영화 좀 그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못 만들면 괜찮은데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고 제가 보기에 가장 뛰어난 감독 중에 한 사람인데 비전이 없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세상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잘 안 생겨요. 이게요 3대 복수극 중에 결정판이잖아요. 자기가 동거하러 들어갔던 남자한테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애까지 이 볼모를 잡혀서 그 남자가 지은 범죄를 뒤집어 쓴 이 친절한 금자씨가 원래 친절한 사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빨리 추록을 해야 복수를 하겠으니까 친절한 사람이 돼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나와요. 나오는 날 전도사님이 접시에다가 하얀 두부를 받쳐가지고 와서 먹입니다. 이거 먹으시고 이런 데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먹는 겁니다. 받아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그 대사가 계시였다는 거예요.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저도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가서 그 영화를 찾아서 저는 영화 안 봅니다, 사실. 잘.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 후에 10번 이상 봤어요. 그것도 이 리모컨 들고 세워놓고 보고 뒤로 돌려보고 혹시 그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나. 원래 영화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장센이라는 게 말 나오는 대사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영화. 제가 아마추어지만 잘 만들었어요. 그런 대사는요, 우연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어 안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모두 다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억에 남는 대사가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시민운동을 해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장에 나가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저는 목사인 줄 알고 또 제 동료들이 다 크리스찬인데 무슨 얘기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은연중에 너나 잘 하세요 하는 얘기가 들려와요. 눈길에서도 보이고 말에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저는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교를 해서 세운 교회인데 우리 시대에 차라리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월급 받아서 산 제 같은 사람이 제일 통탄해야 되는 책임입니다만은 차라리 저 어렸을 때 같이 교회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갔더라 하는 얘기를 듣는 게 나아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영화가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이것도 동영상 안 돌아갈까요? 네, 이건 밀양인데요. 한번 넘어가죠. 대중문 매체를 이제 집에서 그래서 이 컨텐츠 그 안의 내용도 그런 것을 잘 보는 제가 영화의 예만 몇 개 드렸습니다만 거의 똑같은 일을 뭘로 할 수 있냐면 가요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 드라마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이 대부분 끝에 가서는 묻고야 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집에 어떻게 텔레비전이 없냐 물어요. 왜냐하면 거실에 있다가 하니까 저희 집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안방 구석에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1980년에 유학을 떠났다 94년 말에 그러니까 한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역시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전을 모시게 돼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텔레비전을 딱 놨다가는 이건 전 가족 이 시청자가 되겠어.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의논해서 텔레비전은 안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거의 텔레비전을 안 보고 자랐어요. 텔레비전을 보기는 보는데 아이들이 엄마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봐도 돼 이렇게 묻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때. 그래서 들어가서